오늘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출이 풀릴지,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도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8월 달부터 부동산 대출이 풀릴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댓글로 도대체 대출 언제부터 풀리냐 이런 무주택자분들 많으셨는데요. 이 LTV 80%가 8월 달부터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만 보시면요. 오늘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출이 풀릴지,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핵심 내용을 먼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LTV 80%가 풀어진다. 8월부터 누구에게? 생애 첫 주택자와 그리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두 번째, 만기 대출 50년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 자, 노예계약일 수 있지만 좋은 점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자, 세 번째, 미래소득을 반영해서 주겠다. 자, 미래소득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 산정 방식은 곧 공개를 하겠지만 오늘 같이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보기 전에 일단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한 2달 반 정도가 지났거든요. 정말 고민 많이 했고요. 내가 아는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 궁금하실까, 또 어떻게 하면 더 도움받을 수 있을까 사실 매일매일 고민했거든요. 그래도 그 진심을 알아주셨는지 많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부동산 정보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 이번 달에 정말 많은 정책과 대책이 쏟아질 예정이거든요. 제가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LTV 80%가 풀리는 건 다들 알고 계셨죠?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제가 앞서서 8월부터 대출이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8월이라고 명시를 하진 않았고요. 3분기부터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분기가요, 7월부터 준비를 한 뒤에 8월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9월 달을 넘기진 않을 것 같고요. 늦어도 8월 중에는 이 LTV 80% 대출을 실행하는 방안을 실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사실 LTV 80%를 풀어준다는 건 굉장히 많이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는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못 갚는 경우, 이자를 못 내는 경우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모기지 보험이라는 걸 활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정책이 발표되진 않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는 이 모기지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용어를 아실 필요는 없는데 어떤 거냐면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대출을 못 갚아서 계속 이자가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을 드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야, 너 보험 먼저 들어. 그리고 나서 보험에서 해결을 해줄 거고 안 되면 집을 팔아서 그걸 해결할 거야 라고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게 이 보험을 활용할 방안을 지금 정부에서 열심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오늘 내용을 영상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핵심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제가 크게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8월부터 LTV 80%가 풀린다. 누구에게? 모두 아니다. 생애 최초 주택자에게. 두 번째,
청년층에게. 그럼 여기에는 생애 최초 주택이면은 뭐 노부부가 될 수도 있고 신혼부부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분들에 한해서 풀리고 나머지 다주택자들에게는 이 정도의 혜택을 주진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는요, 미래소득을 반영을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래소득을 도대체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는 걸까요? 여러분, 대출을 하는데 지금 LTV만 풀어서는 제가 안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지금 DSR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대출이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할게요. 그냥 DSR 2단계가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영상을 참고를 좀 해주세요. 어쨌든 이 DSR을 적용을 하는데 미래소득을 반영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소득은 얼마인가요? 저의 미래소득은 적어도 200억? 아니, 나는 300억 벌고 싶고 빌딩 두 채 가지면 500억? 막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미래소득을 얼마나 벌지, 넌 나의 잠재력 포텐셜을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게 왜 말을 하냐면요, 이 미래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미래소득을 반영해서, 왜냐면 대출 한도가 너무 작으니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산정 방식에 대해서 곧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럴 수가 있겠죠. 미래소득을 반영할 때 만약에 직장인,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다. 자, 그러면 너는 지금 30년간 일할 거잖아? 그럼 너는 연봉 평균이 이 정도, 한 3% 정도 오를 거야. 그러면 너는 대출을 이 정도 갚을 수 있겠지? 이렇게 예측하는 연봉 인상률을 가능으로 추산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대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가 있죠.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이런 사람들은 내년에 얼마 벌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사업을 오래 하거나 프리랜서를 오래 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번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산정해도 되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큰 방향성엔 어떻게 정했냐면요. 소득 증가율 비율, 소득 증가 비율. 그러니까 너가 매년 얼마만큼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이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런 방식으로 기준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정확하게 정부가 공개를 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사실 은행에서 미래소득을 반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이 안 돼서 지금 무용지물인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제가 처음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50년 만기 대출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예계약 하시겠어요? 자, 이제 50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집 한 채를 마련하는데 50년이나 걸린단 말이죠. 자, 50년 만기 대출. 사실 지금까지는 최고가 몇 년인지 아시죠?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지금 40년이에요. 이게 지난해 7월 달부터 40년 만기가 새로 생겼는데 이제는 50년 만기 대출을 새로 출시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말을 했죠. 자, 그런데 제가 대충 이제 시뮬레이션을 조금 해봤어요. 지금 만약에 5억 원, 내가 집을 샀는데 5억 원을 빌리는데 한 4%의 대출 이자로 내가 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정도면은 받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상환액이 뭐 200만 원 초중반 뭐 이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50년으로 늘어나잖아요. 4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나면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아야 되는 한도가 줄어들겠죠. 그럼 나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요. 제가 대충 40년과 50년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5억을 빌린다고 했을 때 금리는 4.4% 정도라고 하면요. 50년 만기는 월 206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40년 만기는 222만 원,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월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에 따라서 더
제가 월 갚아야 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뭐 개인 신용도라던가 대출 한도, 금리 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오르고 내리고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 원칙은 기간이 더 늘어났으니까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팁인데요. 마지막 영상에서 이게 뒷부분에서 팁인데 자, 여러분 이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 분은 이 용어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는 무주택자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용어를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용어 더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금 균등 방식, 원금 균등 방식이 대출 한도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8월 달에 나는 대출 한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금 균등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팁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리금 균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요. 매달 이자와 원금을 똑같이 내는 거예요. 자, 내가 5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50년 장기로 빌렸을 때 매달 원리금, 원금, 매달 원리금, 이자 이거를 똑같이 균등해서 받는 방식이고요. 원금 균등 방식은요. 원금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원금을 균등하게 매월 갚고 이자는 매월 상환해서 이 대출 잔액을 줄이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원금 균등은 원금을 먼저 갚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은요, 처음에 대출 이자라던가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처음에 더 대출을 갚아야 될 금액이 많고 그 다음에 적어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실제로 은행 다니는 친구와 또 그리고 대출 관련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본 결과 앞으로 대출이 풀렸을 때 이 원금 균등 방식이 훨씬 더 대출 한도가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원리금 균등보다는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대출 한도가 많아질 거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제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만간 내용들이 발표가 될 텐데요. 8월 중에 LTV 80%가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시행되기 전에 지금 시중에 매물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을 산다면 어디에 어떤 곳에 어떤 컨디션에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LTV 8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소득 수준과 그리고 이 대출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최대 한도를 조금 더 미리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유리할 것 같고요. 프리랜서나 아니면 사업소득자들에게는 조금 더 불리할 수는 있다는 점. 하지만 은행과 정부는 아주 레귤러한 직장인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대출, 이자, 원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대출을 해줄 거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자 너무 심하죠. 정말 대출 이자가 이렇게 빨리 오를 수가 있나요? 꼭 반드시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영상에서 뒷부분에서 여러분 대출을 받으셔도 이거를 내가 갚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그냥 집을 샀다가 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못 갚아서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전세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무리하지 않게 본인의 포트폴리오와 또 자금 마련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도 나는 내가 3잡, 4잡 아니면 10잡을 해서라도 이걸 다 모두 갚아서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거의 6잡, 10잡
프로 엔잡러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직장에 다니는 것만으로 이 집을 사서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기가 참 힘듭니다. 사업소득을 벌든 아니면은 임대료를 받든 어떤 뭔가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이거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 나 이거 내 평생에 집 못 사. 막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내가 일하지 않고도 노동소득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아도 뭐 월세가 들어온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소득이 있다던가 이런 방식들을 좀 루트를 다양하게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직장인이라고 하면 훨씬 더 이 방법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여름이 왔어요. 네, 시원한 거 많이 드시고요. 네, 시원한 여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더 힘을 내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보고 있거든요. 항상 제가 피드백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